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인사말을 계속 시장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느냐가 아니라 방향성을 유지해주고 있느냐, 이 포인트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형주의 중심 시장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종목군 안에서 이 모멘텀들이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는 시장이다.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코스피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들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외국인의 순매수였습니다. 자, 우리 외국인의 순매수세의 이유를 따져보게 된다면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우리 시장에 나타났다. 자, 미 증시에서는 증시 자체가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렇게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달러화에 대한 안정화, 그러면은 신흥국에 대한 통화 안정화, 이 통화 리스크에 대해서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수급 부담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로 해서 금리 인하 효과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자, 그러면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외국인이 크게 담을 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 역시나 이들 종목들이 시장의 지수를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밖에 IT에 대한 호재가 있었는데, 자, 우선 지수의 상태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인 수급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이 장중에 1%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동향이요. 개인은 여전히 매도세에 있으면서 장 후반대까지 외국인이 매수세를 키워가는 모습으로 시장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 초반에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은 후반까지 외국인의 시장 순매수세가 진행이 되었다. 자,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으로서 시장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상당히 반가운 수급이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 자, 여기서 앞으로 더 흐름을 이어간다면요. 외국인 주체에 대한 수급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동시에 개인은 여전히 매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공식처럼 아시겠지만 개인의 매수 참여는 사실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점차 커지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어떤 섹터에 집중되어 있느냐? 자, 대형주, 특히나 전기전자의 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제조업 지수로 해서 큰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자, 단연코 종목을 따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대량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시장의 수급이 바뀌어가는 흐름 안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져 왔는데요. 자, 다만 SK하이닉스는 이 수급이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를 줄여가는 모습들, 또 동시에 개인이 매도하면서 기관이 수급을 교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도 연출되었는데 향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처럼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의 위치를 돌파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전에 한번 SK하이닉스가 전고점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최근에 이 SK하이닉스가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요.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대한 시장 동참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봤었던 삼성전자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전체적인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자리를 보자. 이제는요,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 상단 가격대 52,000원까지 올려다 볼 수 있는 시장 흐름이 전개되었다.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추세가 진행이 되고 바뀌었다. 더 상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르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들을 건네드리겠지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예를 들어서 테스, 오늘 장중에 이 최근에 시세에서 N자형 패턴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따르는 유니테스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연출되었다는 점.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자,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오늘 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램 리서치 기업이 우리나라에 센터를 짓는다. R&D 또 생산 기지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자, 동시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뉴스가 동시에 나왔어요. 업황에 대한 시장 개선감이 나왔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디램의 가격의 반등, 그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 반등 확인하셨습니다. 특히나 램 리서치에 대한 센터 건립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와의 협력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자, 갤럭시 폴드에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2차 판매까지 예약 판매가 된 상태인데요. 자, 갤럭시 폴드의 인기가 상당히 큽니다. 우선은 1차 판매 때도 SK텔레콤, KT를 통해서 이 5,000대 가까운 물량이 이 예약 판매를 흥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 통신사들이 고르게 했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물량을 합치면은 10,000대 정도 됩니다. 자, 상당히 큰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갤럭시 폴드의 전체적인 예상 판매 대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를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 10,000대.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2,000만 대 정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1억 대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갤럭시 폴드는 상당히 작은 물량이에요. 왜냐하면은 폴더블 폰의 1세대 폰이기 때문에 시장 알리는 데 역할이 큽니다. 더군다나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약 판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차적으로 20만 대 정도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갤럭시 폴드는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10,000대 물량이 팔렸다. 그리고 3차 예약 판매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흥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자, 갤럭시 폴드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모듈, 또 여기에 힌지 기술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데, 자,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 오늘 강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면은 항상 두 가지 종목을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UTI 종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이 그러니까 그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UT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갤럭시 시리즈가 2월 달에 발표되었었죠.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점으로 꾸준하게 올라왔고, 또 다시 한번 폴더오폰에서 다시 한번 이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오늘 UTI가 8%의 움직임이 나오면서요. 최근에 있었던 이 매물 부담을 넘어서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도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25,000원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ST. 자,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는 ST와 UTI만 얘기합니다. ST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연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과 같이 동일하게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 예약 판매가 되고 난 후부터 해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상단에 대한 가격대 1차적으로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되어진다면요, 재차 추세를 바꾼 흐름 안에서 접근하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폴드만의 특징으로 본다면 힌지 기술인데요. 자, KH 바텍이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 보시면 이 6%대 이상으로 급등세가 나타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역시나 디스플레이 관점의 종목인데요. 이와 같은 추세를 지키는 종목들. 향후에 이 갤럭시 폴드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 계속 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내일도 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보다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자. 투자 심리가 커졌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때이다. 자, 여기에는 이 업종 대표주들도 있지만은 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흐름들, 순환매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추세 연속성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라면은 이번 주에 세 가지 섹터가 있었죠. 첫 번째, 대북주, 두 번째, 돼지열병, 세 번째, 바이오 섹터입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특징적으로 돼지열병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급락이 나왔어요.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까지 모두 다 급락을 보였는데요. 자, 가까이 보겠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13%대 하락, 그리고 이 이글벳도 10%대 하락, 제일바이오가 15%대 하락, 기타 등등에서 왼쪽에 보이는 이 많은 종목들이 음봉, 그리고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쩌면 내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마니커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단기 하락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종가의 이 아래 꼬리가 연출되면서 내일장에 대한 시장 움직임 기대를 만들게 되는데, 자, 단기적으로 크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 높이에서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볼링공도 떨어지면 쿵 하고 떨어지지 않다. 반등을 조금 한다. 내일장의 단기 트레이딩 이제는 또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돼지 열병에 대한 반복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테마주를 꼭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찾는다. 이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도 시장에서 상당히 좋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정리를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장주를 본다면요, 마니커 먼저 보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된 종목 또 보셔야 되는데요. 아이폰 11이 내일 판매를 개시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아이폰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기 강했는데요. 내일 LG 이노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내일 또 모멘텀이 된다는 것. 자, 오늘 마음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